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노새 두 마리의 학습활동 문제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풀지 않았던 문제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달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원래는 이거를 올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학습활동이라든지 거기에 답을 못한 친구가 있다고 해서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리게 됐어요. 답을 못 달았거나, 이제 그런 학생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놓친 학생들은 여기서 이제 도움을 받고, 공부를 잘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요. 자, 교과서 여기 33페이지를 펼치고 이제 이 부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답을 보시면 따랑 났죠? 자, 2, 3년 전부터 우리 동네에 생긴 변화는 무엇이었느냐? 2, 3년 전부터 33페이지 교과서를 보면 아직도 많은 빈터에 집터가 다져지고 하나둘 문화주택이 들어서더니 뭐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는 그럴듯한 동네 꼴이 잡혀갔다. 그래서 문화주택이 생기게 되었다. 자, 그래서 동네 빈터에 문화주택이 들어섰고 원래 있던 허름한 집들과 그러니까 이제 구동네 사람들이 있었던 판잣집 거기하고 다르게 골목 하나를 경계로 해서 나누어지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책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또 페이지 넘겨서 어디에 있냐? 자, 여기 36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자, 36페이지를 펼치시면 거기 옆에 또 문제 있죠? 이거 볼게요. 띵! 자, 그 동네와 새 동네 사람들이 노새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노새를 대하는 태도가 구 동네하고 새 동네가 서로 달랐었다. 자, 구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새가 마차를 끌고 연탄 배달을 하는 거는 가난을 의미하는 거니까 구질구질하고 이거는 정말 알고 싶지도 않아, 만나고 싶지도 않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볼 때 별로 맨날 보던 거고 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어요. 자, 근데 새 동네 사람들은 어때요? 부자들의 서민체험 막 이런 것처럼 야, 아직도 노새가 연탄을 끈단 말이야. 너무 신기한데?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 당시에 이제 1970년대 한참 산업화가 발달하면서 자동차가 나타났잖아요. 3년차 자동차가 나타났으니까 당연히 연탄 배달은 자동차로 하는 거잖아. 근데 노새? 오호, 신박한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노새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를 보시면 그 동네 사람들에게 노새는 생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는 익숙한 존재,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관심이 없었지만 새 동네 사람들에게는 노새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새롭고 신기한 구경거리였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넘겨서 여기 37페이지를 볼게요. 37페이지 넘어가시면 띵! 자, 새 동네 아이들과 그 동네 아이들은 서로 어떻게 지냈을까? 자, 교과서 내용 보면 다 나와 있죠? 새 동네 아이들은 그 동네 아이들이 나타나면 슬며시 자기 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은따 시켰어, 은따. 아하이. 자, 그래서 어쨌든 서로 친하게 지내지는 않았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서로에게 뭐였을까? 빈부격차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어울리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서로 어울려 놀기에는 좀 사는 형편이라든가 뭐 노는 방식 이런 것들이 너무 달랐었잖아요. 뭐 새 동네 아이들은 공차기나 배드민턴 같은 걸 했었고 이제 구 동네 애들은 이제 막 어땠었지? 막 할 때 엉덩이를 툭 치거나 꼬챙이를 막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놀고 막 그랬었잖아. 그때 노새를 괴롭힐 때 그런 식으로 놀고 뭐 자기네들끼리 욕질하고 싸움질하고 뭐 이렇게 놀았기 때문에 딱히 이제 서로 잘 어울리진 않았었다라고 이제 책에 나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이제 새 동네 아이들, 구 동네 아이들은 그렇게 지냈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있구나.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자, 그럼 여기 39페이지를 볼게요. 짠! 나아가 아버지에 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자, 아버지는 아무리 찾기 힘든 집이라도 척척 알아낸다. 그랬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아버지는 서울시 동대문구. 아하! 나 거기 알아요.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배달을 한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오, 대단하시네요.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연탄공장 사람들까지도 모두 믿고 맡기는 거였죠. 저 마차 영감은 집 찾는데 귀신이라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두 다 인정하는 아버지의 실력. 그래서 연탄공장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일을 믿고 맡긴다. 자, 그리고 또 있었죠. 노새가 끄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노새가 끄는 마차에 연탄을 실어서 배달한다. 그런 아버지를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넘겨서 어디냐? 여기는 없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자, 여기 있다. 자, 여기 42페이지를 볼게요.
자, 노새가 도망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 어떤가? 역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남의 일이라서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서 웅성거린다. 자, 여기서 보시면 역시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굉장히 냉담한 개인주의적인 도시인의 모습, 즉 남에게 무관심한 도시인의 태도,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여기 40 몇 페이지죠? 43페이지를 보시면, 자, 아버지를 보는 나의 심정은 어떨까? 내가 아버지가 노새를 놓치고 굉장히 절망에 빠졌었죠. 그런 아버지를 보는 나의 심정은 바로 안타깝고 안쓰럽게 느끼고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보시면 여기 있네. 44페이지. 자, 나이들의 자동차들이 노새처럼 보인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막 그림에 나와 있었지. 막 노새랑 이렇게 자동차랑 막 있는 거 뭐 키메라예요? 이거 뭐지? 합성이에요. 얘가 드디어 맛이 간 건가요? 나가 술 먹었어요? 아니죠? 자, 뭐냐. 노새를 찾아야 한다는 아주 다급한 마음에 이제 지나다니는 자동차들이 모두 다 노새의 모습처럼 보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새를 찾아야 되니까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이, 뛰어다니는 그 모든 것들이 자동차처럼 보였었다. 그래서 노새를 찾아야 한다는 다급함과 노새를 꼭 찾고 싶은 절박한 마음 때문에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또 여기 있네요. 46페이지. 자, 나에게 노새는 어떤 의미였을까? 난 노새를 엄청 끔찍하게 돌봤었지? 그래서 친구같이 친근하게 정이 든 존재이다. 멀리서도 보이면 아주 반가운 존재이다. 멀리서 저만치에서 아버지가 끌려오는 노새가 보이면 후딱 달려가서 그 시커먼 엉덩이를 한번 두들겨주기도 했다. 너 엉덩이 터닥터닥 막 이렇게 했다잖아. 자, 그러니까 굉장히 나에게는 반가운 존재이다. 그리고 식구같이 친근하게 정이 들었다라는 것은 내 바로 옆에 노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노새가 뭐 투레지라면서 투르르르 막 이렇게 하는 소리, 그리고 발을 늘었다, 들었다, 놓았다 하는 소리, 이런 것도 들렸고, 또 노새가 막 뿡 방귀 끼는 소리도 들렸죠. 방귀까지. 그렇죠. 자, 그래서 굉장히 나는 식구처럼 친근하게 정이 든 존재다라고 이제 책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럼 47페이지를 보시면, 자, 아버지는 왜 3년차가 아닌 말이나 노새를 끌었을까? 자, 보시면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가서 힘겹게 살아가는 아버지에게 3년차를 살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돈이 아무래도 없었기 때문에 차 몰고 싶지. 그런데 이제 어쩔 수가 없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이나 노새를 끌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유로 보면 아버지는 원래부터 마부였기 때문에 차보다는 말이나 노새가 더 익숙했을 것이다. 차를 운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이나 노새가 더 익숙해서 이제 아버지가 말이나 노새를 끌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넘겨서 자, 뒤쪽으로 넘기시면 안 나와있네. 자, 그 다음에 넘기면 여기 있다. 51페이지. 넘어가 버리고 51페이지. 죄송해요. 자, 51페이지 여기. 자, 볼까요? 나의 꿈 이야기를 통해 말하려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렇지. 노새가 점점점 어디로 갔습니까? 골목에서, 큰 길에서, 횡단보도, 번화가, 큰 시장, 한길, 한강다리, 고속도로 점점점 더 넓은 곳으로 자유를 찾아서 안녕 하게 되었죠. 이런 걸 봤을 때 노새를 찾고 싶은 나의 간절한 마음과 결국 노새를 찾을 수 없을 것임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꿈에서 결국 노새를 못 찾았잖아. 노새가 자유를 찾아서 고속도로를 향해서 나가버렸잖아. 가버렸어. 영원히 노새는 안녕 이런 걸 봤을 때 노새를 현실에서도 찾지 못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암시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내가 노새가 간절했기 때문에 노새의 꿈을 꾼 거였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여기 52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 아버지와 손을 맞잡고 걷는 나의 기분은 어땠을까? 아버지하고 손을 맞잡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동안 나에게 어떤 존재였지? 얘가 뭐라 그랬어? 이날까지는 이런 일을 생각할 수도 없었다. 아버지하고 손을 잡고 걷는 거는 생각할 수도 없었어. 아버지와 손을 잡고 길을 걷는다는 것은 꿈에서도 상상할 수 없었다. 왜냐면 나는 그동안 아버지가 좀 어려웠기 때문이야. 그래서 당시에 좀 아버지를 높고 어렵게 생각했던 가부장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아버지가 손을 잡았어. 아버지가 썸 타나요? 아버지가 손을 딱 잡아서 그런 어려운 아버지가 손을 잡았어. 그러니까 어때? 난 좀 우쭐해졌다. 뭐 이런 대사가 있었죠? 그런 지문이 있었죠? 좀 우쭐한 생각이 들었다. 막 이렇게. 그래서 아버지와 손을 맞잡고 걸을 때 나는 상당히 기뻤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고, 또 아버지와 내가 연결돼 있구나라는 이제 가족이라는 어떤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넘겨서 여기 보시면 54페이지. 자, 내가 아버지를 보면 노새를 떠올린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자, 무엇이었을까? 자, 아버지 보면서 노새, 아버지, 아하! 닮았는데! 막 이랬죠. 자, 일단 이제 거기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아버지가 너무 오래 말이나 노새를 다뤄왔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이 진짜 노새랑 닮았잖아. 아버지가 말처럼 생겼나 봐요. 그죠? 아버지가 노새처럼 생겼어. 그래서 아버지 얼굴이 진짜로 노새와 닮았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또 아버지가 원래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래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 노새는 연탄 배달을 하는데 연탄 배달은 우리 집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건데, 생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우리 집에서 했었구나.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노새의 역할을 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 노새가 자동차하고 비교했을 때 어때? 시대에 뒤떨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노새처럼 시대에 뒤떨어져 있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아버지 얼굴이 진짜로 노새와 닮아서 오호이 아버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래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이 노새와 닮았을 거다라고 느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노새의 역할을 하고 계셨구나라는 걸 내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로 넘겨서 여기 맨 마지막 여기 있다. 56페이지를 볼게요. 나가 칠수 어머니의 말을 떠올린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칠수 어머니가 뭐라고 했죠? 최소한 너 자동차는 굴려야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노새를 부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이런 걸 봤을 때 자동차하고 대비되는 노새의 의미, 즉, 또 자동차는 이 당시에 이제 산업화로 대표되는 그런 기계 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와 대비됐을 때 노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노새 같은 경우에는 당시의 현실에 맞지 않는 좀 구시대적인 삶의 수단을 의미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어땠지? 집을 나가버렸죠. 결국에 가출을 하고 말았었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어때요? 노새의 역할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구나. 결국에 이런 생활상에서 가출을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뭐라고 답을 할 수가 있냐? 도시의 삶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구나. 우리 같이 노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다 가출을 하고 말았잖아. 결국 노새 역할을 했던 것들은. 그래서 이렇게 가출을 하지 않고서는 이 시대에 적응할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들 그 읽기 중 활동에 있었던 문제를 모두 다 풀었고요. 자, 이어서 이제 학습활동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학습활동 문제풀이 봅시다. 이해탐구 부분 페이지는 58페이지 펼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이제 그 줄거리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맨 처음에 보시면 이제 새 동네가 들어서고 아버지는 노새로 연탄을 배달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 나가 연탄을 배달하는 도중 누가 도망쳤지? 하헤! 여러분들인가요? 자, 노새가 도망을 쳤죠. 노새 안녕! 가버렸어. 노새 한 마리 가출. 자, 그리고 나는 누구와 함께 노새를 찾았지? 바로 아버지와 함께 노새를 찾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우리가 이제 우리 집에서 노새 역할을 하는 거였구나라는 걸 깨달았죠. 근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니? 아버지는 노새가 끼친 피해 때문에 순경이 찾아왔었다는 말을 듣고 집을 나서 버렸다. 즉, 두 마리의 노새가 다 가출해버렸어. 그쵸? 자, 근데 여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노새 두 마리라는 그 제목이랑 연관을 시켜서 진짜 노새 이거 하고요. 노새 역할을 했다는 아버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답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새 두 마리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넘어가서 59페이지. 자, 이 글의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소재를 있는 대로 찾아보자. 자,
짠! 자, 선생님이 다 했어요. 그죠? 다 했어. 이거는 선생님이 설명을 하면서 이미 다 동그라미 다 쳤기 때문에 1970년대에 배경이 나타나는 산업화 도시화가 일어나고 급속도로 산업화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빈부격차가 심하게 일어났었죠. 그 당시에 사회문화적 배경이 나타나 있는 소재들 하고 이제 쭉 그 동그라미 다 했어요. 동그라미 다 했어. 그치?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그냥 보시면 마차, 연탄, 문화주택, 슬래브집, 판잣집, 통행금지, 3륜차, 노세 등이 있다. 등등등 다른 거 이제 아직 여기 안 써 있는 것도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문화주택이라던가 슬래브집 같은 건 뭐였어? 우리가 이제 새 동네를 의미하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판잣집 같은 경우에 이제 구동네를 의미하는 거였다. 뭐 이렇게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1에서 찾은 소재가 구동네와 새동네에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지 정리해보자. 자, 일단 여기 중요한 소재가 나와 있죠. 연탄, 그리고 집, 그리고 노새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 자, 여기 보시면 답을 그냥 처음부터 오픈을 해놓고 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보시면, 자, 여기 일단 연탄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교과서 33페이지를 펼치시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자, 연탄 같은 경우에 그 동네 사람들은 연탄을 두서너 장, 2장이나 3장 정도, 그리고 많아야 2, 30장, 20장, 40장. 그러니까 별로 많이 안 사. 돈이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새 동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답이 잘못 써있더라.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잘 써있어요. 여러분 교과서에는 이렇게 써있죠. 연탄을 수백 장씩 주문하여 몇 달을 뗐다. 이렇게. 그래서 연탄을 수백 장씩 뗐다라는 것을 봤을 때 여기는 돈이 많죠. 돈이 있으니까 연탄을 사도 수백 장씩 샀고 여기는 돈이 없기 때문에 2장, 3장, 그리고 20장, 30장 정도로 샀다. 자, 그리고 이제 집에 관해서 또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페이지 33페이지를 보시면 또 다 나와 있어요. 자, 그 동네 사람들은 어디에서 생활했다고? 원래부터 있던 허름한 판잣집에서 생활을 했었다고. 자, 그리고 집도 새 동네 사람들은 부자였잖아. 그래서 빈터에 새로 들어선 문화주택, 그리고 2층 슬래브집 여기에서 어땠다고? 생활을 했다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차이가 있죠. 자, 그리고 노새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34페이지에 잘 나타나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었지? 노새를 대하는 태도, 구동의 사람들은 예의 지긋지긋한 것 하고 안 좋아했다 했지? 노새를 싫어하고 싫어하는 내색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막 뭐 어떻게 써? 노새가 있으면 거기 막 가가지고 뭐 엉덩이를 툭 치거나 특히 구동네 애들 같은 경우에 뭐 꼬챙이 같은 걸로 건드려가지고 머리를 쓰다드는 척하면서 콧잔등을 빡 때리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야. 어머 얘네 진짜 왜 그래 그지? 이제 싫어했다는 거야. 하지만 새 동네는 어때? 아이들이 특히 좋아했지. 새 동네에서는 야 노새다. 이게 노새구나. 야 이게 처음인데 귀 한번 대빵 크다. 힘도 세니? 와 막 이러면서 막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너무 신나 있었죠? 그걸 봤을 때 노새를 신기하고 귀여운 동물이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보였구나. 그래서 노새를 대하는 태도에 차이를 보였었구나 라는 거 잘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위 활동을 바탕으로 당시의 삶을 추측해보자. 자, 우리가 뭐라고 했죠? 다 얘기했죠? 자, 정리를 해놓은 걸 보시면 산업화와 도시화로 그 당시에 197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로 도시가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했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구동네, 새동네의 차이가 있었고 서로 어울리지 않았다. 말이 꼬여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였지? 나하고 이제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여기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나하고 아버지, 즉 우리 가족들은 어때? 적응을 못했죠. 이런 사회에 급속도로 발전했지만 빈부격차가 심한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노새 다 가출을 하고 말았었죠.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소외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넘겨서 60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이 글의 제목이 지닌 의미를 생각해보자. 다음 장면을 중심으로 노새 두 마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해보자. 노새 두 마리가 무엇이지? 아버지! 하고 뒤를 따랐으나 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어두운 골목을 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또 한 마리의 노새가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그리고 무엇인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느꼈다. 무슨 추리소설인가요? 갑자기 살인사건인가요? 뒤통수를 때리고 칵! 이렇게 아니죠? 네, 이게 뭐겠니? 아버지가 아하 노새였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지.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거는 또 한 마리의 노새, 즉 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노새 역할을 했었구나.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집에 또 한 마리의 노새였구나. 근데 아버지가 어때? 결국 가출을 하고 말았죠. 노새 다 가버려. 그쵸?
그래서 한 마리 노새가 집을 또 나갔어. 노새 두 마리 다 가출했어요. 이런. 자, 그리고 나서 뒤통수를 때렸다! 이래갖고 누가 와갖고 저기를 퍽!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내가 깨달았다는 거야. 아, 이런 사회에서 우리 같은 노새들은 적응하기 힘들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야. 팍!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글에서 노새 두 마리는 우리 집에 있는 진짜 히힝 노새하고, 노새 역할을 했던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였구나.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이 글의 제목이 지닌 의미를 생각해보자. 다음 인물의 말을 바탕으로 하여 노새의 의미를 말해보자. 자, 여기 또 칠수어머니 또 나네. 칠수어머니 계속 나오시는데요. 그죠? 칠수어머니 뭐라고 했냐? 아우, 최소한 자동차는 굴려야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노새를 부려! 했다는 말이 생각이 났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집은 자동차를 못 몰았죠. 근데 여기는 지금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가 되면서 자동차가 보편화되고 있었던 거였죠. 근데 우리는 그 흐름에 따라가지 못했었죠. 못하고 뭘 몰았니? 몰았다고? 뭘 가지고 했으니 바로 노새를 가지고 있었죠. 노새를 가지고 연탄 배달을 했던 거였잖아. 그래서 연탄 배달을 했던 노새는 바로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사라져가는 것,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힘없고 약한 것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날 노새와 비슷한 것은 무엇일지 찾아보고 그 까닭을 말해보자. 오늘날 노새와 비슷한 것, 그것은 무엇이지? 방금 얘기했죠? 사라져가는 것,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 힘없고 약한 것,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뭐 찾아서 뭐 예를 들면 되겠죠. 뭐 카세트 테이프라든지 요즘에는 안 하고 다, 요즘에 누가 이거 하니, 그치? 멜론에서 또 노래를 듣건가? 이렇게 듣죠. 자, 그리고 이제 요즘에 카메라, 요즘에 휴대폰이 다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라져버렸어요. 안녕. 자, 그리고 여기 전화기도 요즘 이런 전화기 안 쓰죠. 집전화 거의 없죠, 집에. 선생님 집에도 집전화 없어요. 요즘엔 다 휴대폰을 쓰기 때문에, 다 이런, 쓰지 않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사라져버린 것, 그리고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제 사라져버린 것을 의미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예로 나온 거는 뭐였냐면 이제 공중전화예요. 공중전화. 발음이 갑자기. 공중전화. 이 공중전화라는 것은 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다 나와요. 공중전화 이렇게 생긴 거. 여기 보시면 공중전화 이렇게 많이 있죠. 요즘에는 이렇게 부스가 있긴 한데 거의 여기가 들어가서 전화를 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공중전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겼는데 안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그 공전이네. 계속 발음이 안 되는데? 자, 여기다가 동전. 동전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여기 X가 나오겠죠? 그래서 X를 보면서 이제 시간이 제한이 있는 거예요. 이 동전의 X만큼. 시간 제한을 보면서 이제 남들과 이제 통화를 했던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안 쓰죠. 요즘에는 이제 이런 시대가 지나갔고 누구나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 휴대폰으로 전화를 해서 이제 공중전화는 이제 더 이상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공중전화는 과거 외부에서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었다. 과거에. 그러나 이제는 휴대전화가 있어서 공중전화는 특수한 상황에서 가끔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특수한 상황이라면 뭐 군대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휴대폰 반입이 안 되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61페이지를 보면 되겠네요. 자, 이 글의 주요 장면에 담긴 가치를 생각해보고 자신의 삶과 연결지어보자. 자, 다음 장면에 담긴 인물의 태도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아버지! 자,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 맨 마지막을 볼게요. 그 내용은 다 아시죠? 3년차 때문에 일감이 줄어들고 웬만한 오르막길도 끄떡없이 오르고 누가? 바로 3년차가 웬만한 골목 안 집까지도 드르륵 들어다치니 그 3년차가 굉장히 이제 이동성이 좋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 일도 잘 이게 오르막길도 금방 슉 오른다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어때서 밑에서 따다다다다 뿅 이렇게 올랐어야 했잖아. 아주 힘들었어요. 그리고 골목 안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쑥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었지. 근데 3년차는 자동차는 가능했었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제 아버지의 말마차가 위협을 느낌직도 했다. 그리고 사실 또 일감을 뺏기기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진짜 적응하지 못했던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던 거지. 그때마다 아버지는 큰 소리를 쳤다는 거야. 뭐라고 했냐?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자동차만 많으면 뭐래?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야. 자, 이 대사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사를 했다라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긍정적인 거하고,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면을 두 가지를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자, 긍정적인 면은 뭐냐? 바로 자신이 선택한 노새의 마차를 끄는 연탄 배달을 하는 그 삶을 내가 선택을 했다. 그거에 대해서 묵묵히 가겠다 하고 하는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대사에서 자부심이 있어 나는. 그래서 이거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본다면 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삶은 어려웠지만 자신의 주관대로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부정적인 것으로
것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아버지가 어때? 시대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지? 그리고 뒤처져 있는 거지? 괜히 오기만 부리고 있는 거지? 자존심만 부리고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이 부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보신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죠. 변화한 시대에 발맞추지 못하고 노세만 고집하다가 삶의 형편이 어려워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자, 기분 좋게 취한 듯한 아버지는 놀라는 나를 보고 히힝 한번 웃었다. 아버지가 변했어요. 정말 나 어떡해요. 자, 나는 어쩐지 그런 아버지가 무섭지만은 않았다. 아버지 변해가고 있어요. 노세로. 아버지. 그러면 형들이나 나는 노세 새끼고 노세 가족 탄생. 그죠? 어머니는 암노세고 할머니는 어미노세가 되는 것일까? 나도 아버지를 따라 히히힝 웃었다. 변했어요. 변해버렸다고. 이거 어떻게 이거 판타지 소설 같은 건가요? 드디어 맛이 가버린 건가요? 술 먹고 취한 건가요? 자, 그래서 어른들은 이래서 술집에 오는 모양이었다. 나는 안주만 집어 먹었는데도 술 취한 사람 마냥 턱없이 즐거웠다. 하하하하 막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죠. 노세 가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모두 다. 그래서 그 말은 노세 가족, 즉 노세 가족은 우리 말고는 이 세상에 또 없을 것이다. 노세가 뭐였지? 우리 집에서 연탄 배달을 했지. 연탄 배달은 뭐였지? 우리 집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었죠. 아하, 생계를 유지하는 거, 요 노세의 역할, 그 노세의 역할을 다 모두가 같이 하겠다. 가족들 모두가 같이 하겠다. 그 노세의 생계를 책임지던 노세의 역할을 가족 모두가 같이 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 노세 가족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거라고 생각해야지. 이거 보고 아, 얘가 드디어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가 드디어 맛이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가족애 같은 거겠죠. 그래서 가족을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삶이 어렵지만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감동을 준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요 장면에 담긴 어떤 가치가 숨어져 있는가. 여기서는 가족 간의 이제 사랑, 가족애 같은 게 담겨져 있죠. 이런 가치들을 보고 이제 독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 해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담겨 있는 가치를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제 해결 우리 부분에 나오는 그 혼민가하고 마리안느와 마리엔의 그 이야기 있죠? 이제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사실은 올릴 생각이 없었는데 이걸 또 올려달라는 학생이 있어서 또 올려달라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제 훈민가도 어쨌든 이제 학습 목표하고 연관시켜서 생각을 보면 과거에 이제 가치가 반영된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가치가 이 문학 작품 속에 담겨져 있는지 이제 그 점에 초점을 맞추고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은 훈민가는 정말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그거 관련돼서 좀 더 막 깊이 시조 작품에 대해서 공부한다기보다는 학습 목표하고 연관을 시켜서 과거에 어떤 가치가 작품 속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보던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자, 그러면 수업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이제 교과서 62페이지. 아, 여러분들 수업을 잘 들어야지. 맨날 선생님이 올리는 유튜브 수업 가지고 수업을 들으면 어떡해. 부작용인 것 같아. 아, 정말. 그래서 이거 원래 안 올리려고 했는데, 애들이 또 올려달라고 해서 이거 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62페이지 어차피 여러분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그냥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훈민가에 보시면 정철 훈민가 같은 경우에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가면 많이 나오거든요. 내용이 고등학교 가면은 특히 많이 나와요. 이거 쓰신 분이 이제 송강정철이라고 해서 해서 그 분이 나중에 관동별곡이라는 이제 가사 작품을 쓰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고등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길거든요. 길고 또 옛날 말 고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다 포기한다는. 다음에 선생님이 혹시 올릴 수 있으면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해설을 하는 거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 보시면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훈민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시조 작품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여기 우리 학습 목표 있었죠? 과거의 삶이 반영돼 있는 그 학습 목표가 뭐였지? 과거의 삶이 반영된 작품을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 감상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삶이 반영돼 있다. 그럼 과거에 어떤 가치가 이 작품에 반영되어 있는가? 이거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이 수업은 이제 아무래도 그 학습 목표에 근거해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훈민가라는 것은 조선시대의 사대부였던
사대 보면 양반이죠. 송강정철이라는 사람이 어디를 갔었냐? 바로 이제 강원도에 있는 강원도 강원도 관찰사로 가면서 거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싶다라는 목적으로 쓴 거예요. 가르치기 위한 안 써져요. 가르치기 위한 진짜 가르치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쓴 시조입니다. 그래서 여러 목적을 가지고 목적이 있죠. 어떤 것을 가르치고 싶다는 목적을 가지고 쓴 시조예요. 그러니까 이 시조 속에 어떤 가르침이 담겨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유교 사상을 많이 담고 있고 성격은 당연히 이제 교훈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시조는요 연시조예요. 그래서 연달아서 시조는 여러분들 이 짧은 지금 여기 조그맣게 요 있죠. 3434, 3434, 3543으로 이루어진 짧은 이거를 시조라고 하는데 이 시조가 연달아서 이어져 있는 시조를 연시조라고 한답니다. 근데 그 연시조가요. 몇 개로 이루어져 있냐면 16개로 이루어져 있는 16수로 이루어져 있는 연시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4번째 거, 13번째 거, 16번째 것만 가지고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여기에 있는 학습 목표에 맞게.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바로 여기 어떤 가치가 담겨 있는가? 예, 초점을 맞추고 보면 돼요. 그게 학습 목표니까. 자,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어버이 살아계실 때 섬길 일은 다하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라고 했죠. 자, 그럼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섬기는 일을 다 하여라. 자, 어버이가 살아계실 때 섬기는 일을 다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섬긴다라는 것은 효도를 해라. 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는 일, 즉, 효도하는 일을 다 해라. 살아계실 때 다 해라. 그래서 뭐뭐어라 라는 게 쓰여서 바로 이제 명령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령형을 여기다 쓴 거예요. 뭐뭐어라를 사용해서. 어라는 여러분들 뭐 밥을 먹어라. 저기 가라. 뭐 이렇게. 나한테 죽어라, 먹거라, 뭐 이렇게 남에게 명령을 할 때 쓰는 이제 뒤에 어미예요. 그래서 어라를 써서 이제 해라. 내가 아니고 네가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명령형을 써서 백성 네가 해라. 그래서 실천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당시에 이제 삶이 효도를 중요시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찌하리 지나간다는 얘기는 뭐야?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후에 그때 가서 막 이렇게 내가 효도를 했어야 했는데 막 이렇게 애가 달아서 이렇게 슬퍼하면 어쩌겠느냐. 자, 평생에 다시 못할 일이 바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면 효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평생에 거쳐서 다시 돌아가시면 할 수 없는 다시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건가 하노라. 바로 뭐 효도인가 하노라. 자, 그러면 여기에 담겨 있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부모님께 대한 효행을 실천을 해라. 즉 효도를 해라 라는 효도에 대한 가치가 담겨져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가치. 자, 그리고 오늘도 다 새거다. 호미메고 가자스라. 계속 발음이 꼬이네요. 내 논 다 메거는 니 논 좀 메어주마. 올길에 뽕 따다가 누에 먹여 보자스라. 자, 여기서 봤을 때 13번째 수에서는 어떤 가치가 담겨져 있을까? 바로 여기 나왔죠? 오늘도 다 새거다. 오늘이 다 새거다. 그러니까 오늘이 다 샜다. 날이 다 샜다. 그래서 날이 지금 밝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날이 밝았다. 백성 너네 어떻게 해라? 호미를 메고 가자스라. 자, 여기 나와 있죠? 뭐뭐 가자스라. 그러니까 뭐뭐 가자꾸나. 어떻게 청유형이라는 것은 너만 하는 게 아니고 나하고 너 같이 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청유형을 써서 실천을 강조하고 있어요. 뭐 호미를 메고 나가자. 너하고 나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뭐 하냐? 자, 나가서 내 논을 다 메거든. 자, 가서 내 논 농사일을 해라. 너하고 나 나가서 농사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내 논을 다 메면 내 논 농사가 다 끝나면 네 논 좀 메어주마. 네 논 농사도 하겠다. 자, 이걸 봤을 때 근면한 농사일, 근면하다는 것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농사일 해. 누구? 너하고 나 같이 하자. 그리고 너만 끝나면 너 농사일 끝나면 끝이 아니고 내 논 좀 도와줘. 그러니까 내 농사일도 좀 도와줘. 자, 거기에서 이제 상부상조 하면서 농사일을 열심히 해라 라는 가치가 담겨져 있네요. 자, 그리고 나서 농사일 다 했어. 그럼 집에 가서 끝? 아니에요. 어떻게 일을 아주 빈틈없이 시켜요.
자, 농사일 끝났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지? 뽕을 따야 돼요. 뽕이라고 애들 자꾸 마약이라고. 아니에요. 자, 뽕을 따서 뭐 하냐? 바로 누에를 먹여서 누에를 키워봐라. 그러니까 너네 농사 다 지으면 와가지고 뽕 따서 누에도 키워야지. 얘기하는 거예요. 일을 아주 막 열심히 빈틈없이 시키는 강원도 관찰사인 정철의 내용이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역시 뭐뭐 쓰라를 써서 여기죠. 자쓰라를 써서 너하고 나 같이 하자라고 해서 청유형을 써서 실천을 강조하고 있구나. 여기에 담겨있는 가치는 근면한 농사일 그 상부상조하는 가치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6수를 보면 자, 어떤 가치가 담겨져 있을까? 이고진 저 늙으니 짐 풀어 나를 주오. 나는 젊었거니 돌이라 무거울까? 늙기도 서러커라는 짐조차 지실까? 라고 나와 있네요. 자, 늙은이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늙은이 즉 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게 풀이를 해볼게요. 자, 이고진 저 늙은이. 자, 이고졌다는 얘기는, 이다는 얘기는 짐을 여기 위에다가 얹는 거 있죠? 이렇게 위에다 얹고, 진다는 얘기는 여기다 지는 거예요, 이렇게. 짐을 여기저기 다 막 매달고 있는 거야. 누가? 늙은이. 즉, 노인이요. 그 노인, 짐을 저렇게 많이 들다니, 짐을 풀어서 나를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젊으니까 돌도 무거울까? 돌은 안 무거워요. 내가 젊으니까 난 돌도 안 무거워요. 근데 사실은 젊거나 늙거나 돌 무거운데? 그죠? 그리고 무거운데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죠? 늙기도 서러운데, 아유, 늙은 것도 서러운데, 짐까지 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늙은이에 대한 연민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짐을 이렇게 많이 든 늙은, 즉 노인이요, 짐을 주세요. 나는 젊으니까 돌도 안 무거워요. 늙은 것도 서러운데, 짐까지 많이 지시면 어떡해요? 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약간 디스하는 느낌이긴 한데, 그죠? 어쨌든 여기서는 무엇이다? 바로 노인을 공경해라 라는 내용이 담겨있죠. 그래서 노인에 대한 공경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선생님이 이고 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짐을 풀어서 나를 주세요 선생님. 나는 젊으니까 돌도 안 무거워요. 이렇게 해야 되죠. 선생님 노인이잖아. 노인에 대한 공경을 강조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가치였네. 그죠? 자, 그러면 거기 밑에 1번의 답부터 이제 같이 달아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은 조선시대에 지은 훈민가의 일부이다. 작품에 담긴 삶의 모습을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 감상해보자. 그래서 이 시조의 각 수에서 작가가 권유하고 있는 행동을 정리해보자. 자, 제4수에서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 섬겨야 한다. 효도를 해야 된다. 자, 여기서는 뭐였지? 자, 13수에서는 날이 새면 호미를 메고 나가서 내 논을 메면 다른 사람의 논도 메워주라. 라고 했죠. 근면한 농사일과 상부상조. 자, 그리고 16수에서는 노인의 짐을 들어준다라는 행동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를 봐서 뭐라고 한 거예요? 봐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작가가 추구하는 가치를 보도록 합시다. 가치 어떤 게 담겨져 있냐? 아까는 행동이었죠? 여기선 가치가. 여기서는 효도, 여기서는 근면과 상부상조. 16수에서는 노인을 공경.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해야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모두원과 함께 이 시조의 주제와 관련해서 오늘날의 삶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사진이나 뉴스를 찾아보자. 이거는 이제 이거요. 위에 나와있죠. 작품에 담긴 삶의 모습을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서 감상해보자. 그러니까 작품에 담긴 삶의 모습이 뭐였지? 효도라든지 근면이라든지 상부상조, 그 노인 공경이라는 가치가 담겨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날의 삶까지 이어져 있는 것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예를 든 거는 뭘 찾아본 거야? 상부상조하는, 아까 근면한 농사일 상부상조 있었죠? 이제 그거하고 이제 연관시켜서 현대에도 상부상조하는 것들이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를 들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이건 이제 교과서 이제 64페이지를 펼치면 여러분 이제 한센병 환자들을 보살핀 마리안느와 마거릿의 삶을 다룬 영상이다. 그래서 인물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보며 감상해 보자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여러분들 여기서는 파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센병이라는 것은 나병을 달리 이르는 말이고, 여러분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책에 64페이지에 나병군에 의해서 감염되는 만성 전염병. 그래서 나병 같은 경우는 피부에 살점이 막 떨어져 나오거나 반점이 생기고 그 부분에 감각이 마비되고 눈썹이 빠지고 뭐 손발이나 얼굴이 변형되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병이다라고 거기 64페이지에 밑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병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병을 가졌다고 해서 이제 부모들이 자식들을 이제 버려요. 어디다가 버리냐? 소록도라는 곳에 버리거든요. 소록도는 이제 작은 사슴을 닮았다고 해서 소록도라고 불리는 그런 곳에다가 버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버림을 받았다는 거,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슬픔이고 충격이잖아요. 그런데 오스트리아의 이런 간호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와서 무료로 여기서 봉사를 했던 그런 삶에 대해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동영상을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서 당시 이제 한센병 환자들이 처했던 상황,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사회적인 편견,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두 간호사가 중시했던 가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읽은 게 아니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리안느와 마거릿이 어떤 가치를 추구했느냐, 이제 그거를 잘 생각해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거 물리치료실 사람들 그 따뜻한 왁스πατ하고 선 굽어주잖아요. 또 딱딱하니까 왁스πατ하고 왁스πατ 한 다음에 손가락 운동하니까요. 운동하면서 그럼 손가락 안 굴어요. 1962년 꽃다운 20대의 소록도를 찾은 오스트리아 간호사 마리아느와 마가렛. 들꽃 같은 한센인들의 상처와 깊은 아픔을 어루만진 두 사람. 누군가는 그들을 파란 눈의 천사라고 불렀다. 여기는 희망이 많이 없었잖아. 그래서 구실청하기 위해서 생각했었어요. 그 환자들 희망 심어야 되고 또 그렇게 각자 그렇게 희망 안에 믿음 안에 사랑 안에 살아야 된다. 작은 사슴을 닮았다 하여 소록도라 불리는 아름다운 이 섬. 하지만 이 작은 섬은 세상 사람들은 짐작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간직하고 있다. 강제 수용된 한센인들은 성취하는 몸으로 중노동에 시달렸고 유전병이라 하여 단종 수술까지 자행되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굶주림과 구타를 견디지 못한 이들은 탈출하다 감금실에 갇혀 죽어나갔다.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은 한센인들은 병이 나아도 돌아갈 곳이 없었다. 희망을 잃은 이들은 바다에 빠져 죽거나 나무에 목을 메었다. 이 섬에 들어와가지고 하룻밤을 자고 아버지는 가십니다. 가시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출입했던 제비 선창. 그래서 제가 또 따라 나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꾸 오지 말라고 그래. 그래 오지 말라고 자꾸 말려요. 그래서 가다가 내가 이제 돌아서는데 뒤돌아보지 마라. 열심히 살아라. 그러는데 그렇지만 그거 아버지 그런다 해서 아버지 가시는 모습을 안 볼 수 있어요. 여기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가시다가 저기 앉아가지고 울고 계시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어린 나이지만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센병은 나균 때문에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에 변형이 오거나 실명을 하는 경우도 많다. 60년대 당시엔 전염의 공포가 매우 컸다. 그래서 한센인들은 그들이 낳은 자식들과 함께 살 수 없었다. 가장 비극적인 장소는 이곳 수탄장이었다. 보육소에 아이들을 맡긴 후 이렇게 멀리 떨어져 눈으로만 혈육을 만나야 했다. 바람이라도 부는 날에는 병균이 옮아갈까 두려워 아이들은 언제나 바람을 등지는 쪽에 세웠다. 유아원에 가보면은 내가 낳은 자식들도 나는 그렇게 못 키우겠는데 그 양반들은 그렇게 너무너무 깨끗하게 아주 잘 키워주시더라고요. 마리아느는 기꺼이 한센인 자녀들의 엄마가 되어주었다. 밥을 해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잠들기까지 사랑을 나누어 주었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정말 우리가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인간 야 밖에 진찰을 해도 장갑 끼고 간호사들도 의사들도 그런 식으로 진찰을 받고 그러는데 이 양반들은 그 상처가 있는 상처에도 왼손으로 그 코를 막 그 상처에다 냄새를 맡아요. 내 등대기 그 짓물난 등대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위에서 여기서 부어요. 부으면서 이걸 온 등대기에다 그걸 맨손으로 약 한 달 하고 나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살, 번살. 지금도 나 벗어 보면은 흉터 하나 없어.
간호는 환자 앞에 있어야 간호지. 간호사들이 맨날 그 이렇게 차트 정리하고 뭐 이렇게 의사 처방 받고 이런 데 시간을 많이 하면 간호가 아니라고 저보고도 공부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손과 발이 부지런해야지 간호지 머리만 잘 회전시키면 간호가 아니라고.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비자 연장을 위해 고향을 방문할 때마다 모금 활동을 했다. 두 사람은 개인 후원자들을 만났고 가톨릭 부인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Und in diesem Dokument ist auch ein Auszug aus einem Brief von Schwester Margit Pisarek an die KfB. Das Ziel der diesjährigen Aktion war es, den Leprakranken ein Dach über den Kopf zu geben und regelmäßige Behandlung zu ermöglichen und ihnen den Lebensunterhalt zu sichern. 가톨릭 부인회는 소록도 지원에 집중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필요한 약품을 받았고 한센인들을 위한 건물을 지었다. 경제적인 지원뿐만이 아니었다.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펴보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또한 잊지 않았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직원들 사는 지역에 초청받아서 간다는 것은 이 상상도 못했던 시절이에요. 그 뭐라고 우리 집 오라고 그래서 갔더면은 생일잔치 해주려고 생일잔치장을 베풀어 주더라고. 우리도 뭐 끈하게 뭐 잘 차린 상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런데 감히 갈 수 없는 지역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었다는 그런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랬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구별을 별로 안 짓는 것 같아. 환자나 직원이나 구분을 안 짓고 또 네 종교 내 종교 구분을 안 짓고 서로 넘나드는 거.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았던 한센인들에게 두 사람은 꺼지지 않는 희망이었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이었다. 월급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43년간을 소록도에서 살아온 마리안느와 마가렛. 자신들은 특별히 한 것이 없다며 아무도 모르게 편지 한 장만을 남기고 그렇게 떠났다. 사랑하는 친구 우리들에게 이 편지 쓰는 것은 저에게 아주 어렵게 썼습니다. 한편 사랑의 편지지만 한편은 이어지지는 섭섭하지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 전막을 집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가렛 마리안느. 2005년 고국으로 돌아온 마리안느는 3번의 대장암 수술을 거쳐 건강을 회복했다. 그리고 동네 양로원을 돌며 봉사활동을 이어나갔다. 일주일에 3번 마리안느는 마가렛을 찾아간다. 오스트리아로 돌아온 후 마가렛에게는 낯선 환경으로 인한 우울증이 찾아왔다. 현재는 치매로 인해 양로원에 머무르고 있다. 소록도 가고 싶으세요? 요즘 생각 많이 나세요? 일생 동안 저기서 하는데 생각나요. 저기서 하면 저기 있고 환자들 누가 제일 많이 보고 싶으세요? 다 보고 싶어. 다들 좋아했어. 최근의 일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소록도에서의 일들은 또렷이 기억해냈다. 이제 지났어. 뭐가? 소록도 시대 이제 지났어. 행복 있게 살았어요. 저기서 아주 좋아서. Toen we met een fatsoenlijk fatsoenlijk geheiligd werden, daarna met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스러운 이들과 함께하고 싶었다.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Wat je met de kinderen ons zijn tijdens de zoons en de zijn geistes.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학습활동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밑에 2번, 1번 볼게요. 다음은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보살핀 마리안느와 마거릿의 삶을 다룬 양상이다. 인물들이 추구하는 가치, 어떤 가치가 담겨져 있는지 보면서 감상해보자. 감상했죠? 자, 당시 한센병 환자들이 처한 상황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보자. 자, 소록도라는 섬에 강제로 수용이 되었다. 자, 소록도라는 것은 작은 사슴을 닮았다고 해서 소록도라고 불렸다고. 이제 그래서 소자가 이제 적을 작다 이거고요. 그리고 록자가 이제 거기 나와 있는 사슴이겠죠? 도는 이제 섬도자. 그래서 이제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버려졌죠. 그래서 적절한 치료나 보호를 받지 못했고 가족들이 또 버렸고 보육원에 아이를 맡겨야 했고 아이를 만날 때도 멀리 떨어져서 눈으로만 봐야 했다. 이거 이제 전염될까봐 두려워서 이랬던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 같은 상황에서 마리안느와 마거릿이 한센병 환자들을 보살핀 까닭, 즉 한센인들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서 보시면 자, 마리안느와 마거릿이 추구한 가치가 무엇이냐? 자, 선생님 썼는데 마리안느와 마거릿이 추구한 가치, 즉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편지를 써보자. 그럼 그 가치가 들어가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한센병을 치료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정작 자신의 몸에 병이 나자 고국으로 돌아가신 두 분의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여기에 담겨져 있는 가치, 바로 봉사하는 삶,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삶,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런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저는 공부하는 거 이해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거나 도움을 주는 일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관심을 필요한 사람들이 없는지 주위를 둘러보란다. 어쩌고저쩌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런 가치가 담겨져 있었다. 봉사하는 삶,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삶에 대한 이제 가치가 담겨져 있구나. 이제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뒤에 66페이지로 넘어가서 마지막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노새 두 마리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그 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넣어보자. 뿅, 넣어라. 뿅뿅뿅. 자, 연탄, 판잣집, 슬래브집, 3륜차 등은 작품에 반영된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그리고 나는요, 동물원이라는 공간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말이나 노새를 닮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의 이제 인식이 깨닫는 그런 공간이 바로 이제 동물원이라는 공간이라는 거. 그리고 노새와 아버지는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즉 3년차하고 비교했을 때 자동차를 지금 몰아야 되는데 못하죠. 그래서 그런 걸 비교했을 때 노새나 아버지는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구나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뿅 보시면 시대적 배경이 드러나는 소재와 인물 간의 대화 등을 통해서 작품이 반영된 당시의 삶의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 노새 두 마리라는 소설을 보고 아, 그렇구나. 당시에는 판잣집, 슬래브집, 문화주택 그랬구나. 한탄한 미린다, 음료수 이런 것들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걸 보고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과거의 삶이 반영된 작품을 감상하면서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은 가치 또는 현대인의 관점에서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새 두 마리라는 작품 보면서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는 가치, 뭐가 있을까? 가족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또 현대인의 관점에서도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가치, 당시 이제 빈부격차 같은 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옳지 못하다 이런 거 알고 있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현대의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가 있다. 이제 현대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깨닫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2단원의 읽고 토론하고 부분 있죠. 거기에서 로봇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을 선생님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선생님도 너무 피곤해서 그만하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